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정기국회 열렸었는데 한복과 상복이 같이 공존을 해서 썩 보기는 좋지 않더군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힘이 좀 너무했죠. 정기국회 개회식 날이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의장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좀 당리당략 같은 것은 버리고 그런 거는 좀 따라주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나쁜 짓은 아니잖아요. 명분도 있는 것이고. 예. 근데 그렇게 꼭 상복을 입었어야 될까. 자칫날에 죄를 뿌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분들이 얘기한 구호가 저는 더욱더 웃겼어요. 뭐라고 했냐면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막 이랬거든요. 예. 민주주의를 죽인 게 누구예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단히 위협했잖아요. 우리 MBC 같은 언론사에 단전단수 해가지고 틀어막으려고 그랬잖아요. 정치활동 포고령 보면 정치활동 그만다 그러고 국회활동 그만다 그러고 자유를 뺏어가려고 그랬잖아요. 예. 민주주의를 죽인 게 누구냐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저러한 메시지를 내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려움도 좀 느껴졌어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네. 정말 정당화시켰겠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몰고 가고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뭐 이미 연평도 꽃게밥이 돼가지고 뭐 그랬겠죠. 꽃게장이 됐겠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우리는 민주당과 아주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극단의 조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떤 점이 대치가 돼 있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일은 반대하고 이재명 정권이 하는 짓은 다 그냥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다. 네. 독재를 하고 있다. 그런 프레임을 통해서 본인 지지층을 좀 결속시키고 단결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내년 지방선거 이기려면 외연 확장해야 되는데 예. 그거는 좀 나중 일이다. 일단은 우리 사람부터 먼저 지키고 보자. 저러한 행동과 메시지를 내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극우 유튜버들, 그걸 바라보는 예. 극단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하는 분들은 뭐 하는 거지? 막 과거에 자신들의 한 일에 대해서는 반성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 저런 비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점점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 정기국회 때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볼 내용이 뭐입니까? 결국에는 검찰개혁 법안이 될 것 같아요. 정기국회 때 하는 거는 법안 처리, 국정감사, 그리고 예산안 처리잖아요. 네. 이 세 가지 중에 법안 처리 같은 경우에는 검찰개혁 법안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야 대립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대통령실과 당과의 입장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법안으로 만들어져서 통과가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추석 전에 정부 조직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된 세부적인 법안들을 좀 빨리 처리할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는 조금 속도 조절을 계속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회의에서도 아니 검찰이 이렇게 비대해지고 권력화되면은 경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견제할 거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봐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너무 그냥 밀어붙이지 않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제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국정 운영은요, 고집과 신념, 이념만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지지층만 보면서 국정을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을 좀 기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을 봐야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윤석열 정권 시절에 네. 검찰을 비판했던 거는 두 가지 대목이었어요. 하나의 축은 뭐냐면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 예. 어디도 견제를 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이다.
그 검찰의 권한을 좀 분산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이 있었고 예. 또 하나의 측면은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자를 향한 수사도 추상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민주당, 야당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조사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그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권력의 눈치 보면서 검사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역할을 했잖아요. 무혐의 주느라고 막 5시간 동안 브리핑하고 PPT 자료를 만들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런 검찰이 왜 필요하냐.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자 수사를 못하는 검찰이 왜 필요하냐. 너희들 수사권, 조사권, 기소권, 너희들 가질 자격이 없어. 존재 이유가 없어. 이런 식의 두 축의 비판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검찰 개혁은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산시키고 뺏는 데만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자를 향한, 권력을 향한 수사를 눈치 없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대단히 좀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에서 처음 이제 검찰 개혁 법안을 냈는데 예. 그때에도 이 중수청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법무부 산하에 두느냐 아니면 행안부 산하에 두느냐. 예. 거기 원래 안에는 법무부 산하에 두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나 일부 검사들은 야 지금 봉욱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의 흔적이 묻어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믿을 수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제대로 상황 판단을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행안위로 보내야 돼.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과연 그것이 맞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단편적으로 좀 흘러가요. 행안부 산하에 있으면 중수청이 그래도 조금 개혁을 한 쪽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법무부 산하에 있으면 무늬만 개혁이 되는 거야. 이렇게 표면적으로 일단 거의 사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돼버렸고 그래서 이제 우려하는 건 말로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질 걸? 이걸 이제 국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어서 그렇죠. 예, 그 중에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새로운 뭐 제도와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거기에 이제 권력을 확대해 나가라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네. 또한 자신들도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조직을 다 그냥 분산시킨다고 검찰의 부작용들이 없어질 것인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저렇게 되면은 권력을 향한 수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과거에 윤석열 정권 말고는 그래도 권력을 향한 수사, 여권을 향한 수사, 뭐 대통령 가족들 수사 막 가차없이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행안위로 가서 행안부, 경찰, 산하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권력의 눈치를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또 그대로 둘 수도 없는 문제인 거고 이 내용이.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좀 적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욱더 논의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크다고 그들의 주장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예, 여러 가지로 또 논의를 하시겠죠.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이거는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는 시점이 문제예요. 첫 번째로는 작년에 내란특별법을 12월 달에 민주당이 의원 전원회 이름으로 발의를 했어요. 그때 이제 내란재판부까지 들어 있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니까 이거 법원 못 믿겠어. 이거는 우리가 선택을 하고 변협에서 추천을 하고 또 판사들 평회에서 추천하는 이 법관들 좀 9명 정도로 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되겠어 이거잖아요. 예. 과연 그들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누가 담보할 것이냐. 결국에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니냐. 이 사법부의 독립, 객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담보를 하고 보장을 할 것이냐.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반대 여론과 논란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발의를 했어요. 내용은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어서 내란 사건을 맡긴다는 내용이고 몇 가지 이제 결과가 나온 것들이 썩 국민들이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내용을 이제 발의를 하기는 했는데 아직 재판 시작도 안 했잖아요. 사법부에서 지금 어떤 움직임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라는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의견서도 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또 진행돼야 될 부분일 듯 싶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뭐 법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 9월인데 왜 이때까지는 내란 재판부를 따로 별도로 만들겠다라고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거나 법안이 발의됐으면 왜 통과를 안 시켜요? 자신들도 부작용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렇게 막 밀어붙이려고 한다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찰개혁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잘못돼 있는 길을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개혁은 돼야 되는데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이고 바꾼다고 하면 또 바꾼 그 팀도 괜찮을 것이냐 그러니 놔둔다 이런 말도 또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참 다들 뭔가 바뀌기는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검찰이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하느냐 아니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을 향한 수사를 가감없이 하느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그 점을 좀 국민들께서 아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추석 전에는 뭔가 내용이 나올 듯 싶어요. 그렇죠. 내용은 뭐 합의를 보겠다고 했고 정부조직법 자체를 통과시키겠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얼개는 대략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런 쟁점 법안 외에도 또 하나 관심이 가는 게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이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투표를 할 텐데 가지고 통과죠, 이거는 뭐. 통과는 되겠지만 일단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죠. 근데 뭐 권성동 의원 자체가 불체포 특권에 숨지 않겠다고 했고 뭐 그거를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또 민주당은 통과시킬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체포 동의안 이것은 국회에서 통과될 거고요. 범죄 혐의를 보니까 법원에서 영장 발부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럼 이제 권성동 의원이 순순히 구속에 응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 당사로 들어가서 정치 보복하지 말아라 하면서 투쟁을 할 것이냐 그러한 정치적인 선택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모습을 보일까요? 맞겠죠.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라든지 조지현 의원 자택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당시 수행비서도 휴대폰을 압수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국민의힘 의원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권성동으로부터 막아야 되겠다. 저기서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민주당에서 원하는 거 그리고 국민의힘이 말하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같이 만나자라고 하셨어요. 네. 그 자리에서 뭔가 풀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없죠. 뭐 야당은 그냥 계속 주장할 것이고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순방성과 주로 좀 말씀하시고 싶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뭐 정치 보복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그냥 티격태격 싸우다가 나올 거는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이상한 고집을 부려요. 그러니까 1대1로 대통령과 만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고집 부릴 일인가. 야당 대표로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저렇게 조건 내세워가지고 저렇게 거부하는 듯한 모습 보이는 게 옳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을 좁혀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번 주 안에는 뭐 영수회담이든 뭐 지도부 회동이든 될 것 같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문제가 많고 저런 분은 장관이 아니라 공직자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민주당은 전문성을 좀 눈여겨봐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민주당한테 좀 묻고 싶어요. 저러한 의혹이 많은 사람들을 윤석열 정권 시절에 교육부 장관으로 추천을 하면 아이고 전문성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교육부 장관의 전문성은 어린 여학생이 성적이 떨어져서 울고 있을 때 뺨을 때리는 거, 두드러 패는 거, 그게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학생들을 알려면 그냥 술을 먹여봐야 된다. 이게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입니까? 논문에 표절 의혹도 있는 사람이 교육의 전문성이 있는 겁니까? 음주운전해가지고 만취해가지고 벌금 200만 원 냈어요. 그게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을 민주당에서는 주장할 만큼 민주당의 도덕성이 그렇게 땅에 떨어졌습니까? 묻고 싶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몇 번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전문성을 봐달라 하는 것과 도덕성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 저는 지금 한 10개 정도의 의혹 중에서 한 3, 4개 정도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청문회 과정 중에 계속 지금 죄송합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과 청문회만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 청문회 안 좋은 선례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증인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청문회를 왜 민주당이 계속 고집을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인사청문회잖아요. 저 사람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되는 것인지 공직자로서 법률적, 도덕적, 윤리적 하자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검증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증인 참고인 왜 채택을 안 해줘요?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우리가 인사청문회 채택 보고서를 무시하는 그러한 임명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저렇게 전문성과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많은 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추천을 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뭔 생각을 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비중을 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역량, 전문성, 이 한 분야와 도덕적 기준, 그러니까 뭐 1대1이다. 이쪽이 좀 더 비중이 높아야 된다. 도덕성이 아주 깔끔한 사람은 있기가 힘들 수 있어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봐줄 수 있어. 이 정도?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리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만약 기재부 장관이라면 네. 저 사람이 정말 탁월한 경제학자이거나 경제적인 성과를 내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한테 맡기면 진짜 경제 관리를 잘할 것 같아요. 계획도 잘 세우고. 그러면은 그냥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런 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분은 교육자잖아요.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성적 떨어졌다고 우는 학생을 뺨을 때려요. 이게 교육자로서 이게 맞아요? 학생한테 술 먹이겠대요. 이게 교육자로서 맞냐고요. 전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자리에 따라서 도덕적인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고 용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근데 이건 교육적인 문제가 아니냐.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문제다. 저는 북한을 15번 갔다 온 거 문제 삼지 않잖아요. 그거는 민화협 부위원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더라도 이거는 도덕적인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그럼 뭘 가르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그럴 거예요. 애가 성적 떨어져서 울고 있으면 뺨을 때리세요. 애한테 술을 먹이세요. 이렇게 교육정책 바뀔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들을수록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 가슴이 이제 먹먹해지네요. 일단 면접 같은 거 볼 때 일반 사기업이나 이럴 때에서도 그 면접 온 사람의 능력도 물론 봅니다만 인간성도 보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 됨됨이가 돼야 일도 잘 하거든요.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 자녀가 성적이 좀 잘 안 나가지고 학교에서 울고 있는데. 말씀하지 마세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일단 이 위원장은 이 자리를 계속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방통위원장이 되려고 인사청문회에 올라왔을 때부터 저 사람은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뭐 도덕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방송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도 없다. 이거는 그냥 보훈인사다. 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예. 지금 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상당히 부적절한데 어쨌든 본인이 그만두지 않겠다고 그러고 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 민주당이 대통령의 임기와 공직자들의 임기를 함께하는, 같이 하는 그러한 법안을 이번에 꼭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질문이 바로 연이어져서요. 네.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적합하지 않은 분들이 꽤 많이 앉아 있거든요. 많이? 그분들도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왔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겠죠. 더 심한 사람들도 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왜 지금은? 뭐 이런 또 생각도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과거가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은 계속 의전도 받고 월급도 나오고 권한도 있고 결정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어차피 뭐 윤석열 정권 끝났는데 내가 이 자리라도 버티고 있으면 나는 그래도 1년 동안 때 저런 공적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안 그만두겠죠. 모욕을 받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국가의 공직이라는 자리가 개인의 사심을 챙기는 그런 자리로 되어버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네. 방송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준비하고 바꿔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부가 호흡 맞춰가지고 정책들 바꿔야 될 것이 지금 올 수업 됐잖아요. 네. 국가적인 낭비 아닙니까? 예. 이진숙 위원장 될 때만 정말 스타 말들이 오고 갔었는데 그랬죠. 결국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최규진 후보자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과거부터 너무 잘못된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